다음에 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마은혁 이 사건의 전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저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얼마큼 막 나가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당일날 선고기일을 이제 정한 것이에요. 다음에요. 근데 그날 최상목 의가 뭐라 하냐면 변론을 재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안 되고 하루 더 변론을 열어달라. 근데 헌재가 단칼에 묵살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즉 연휴가 끝나는 바로 31일 날 최상목 의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뭔가면 관련 서류를 당일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국가기관 간의 다툼에 있어서 서류를 아침에 연락해서 그날까지 내라고 한 적은 우리가 그런 적은 없죠. 없음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최상목이는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통상 어떻게 해왔냐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로 이것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한창이 국민의힘에 추천한 재판관인데 이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하면 이 민주당에게 2명의 재판관 선출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추경호와 박찬대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역시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네 목 2명만 선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그 과정에 여야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갖다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재가 그걸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31일 날 하루 관계 서류를 내라고 했던 것인데 최상무기가 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이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재판관 3명이 적어도 3명이 4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3명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반발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1일 날 관련 서류를 내라고 했던 것이고 급기야 어저께는요 저는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하나는 변론을 제기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면 각하할 것이다, 아니면 기각할 것이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해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변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에요. 헌재가 변론을 제기한 것은 한마디로 제목에 나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같은 애국 국민들의 민심에 무릎을 꿇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기일을 잡았는데 당일날 오늘 선고 못한다,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헌재 35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호도 부르고 박찬대도 부른 다음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합의를 민주당이 왜 깼느냐, 대통령은 조한창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재판관 1명을 양보하더라도 소장을 니네가 해달라고 해서 합의까지 됐는데 민주당 이 인간들이 그 갖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를 헌재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헌재 소장 대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변론 재개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제 35년간의 권위와
위치가 완전히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헌재 고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법리에도 무릎 꿇은 것이고 민심에도 무릎 꿇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또 변론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각하되면 각하는 뭔가면요, 요건이 안 돼서 본안 판단을 안 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요.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각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제가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이 뭐냐? 각하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남자가 선을 봤어요. 다방서 커피숍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그 여성이 어땠냐? 그러니까 각하감이야, 아니면 기각감이야. 법률 용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 남자 마음에 그 여성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각하일까요? 기각일까요? 기각이라는 사람이 있네.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따져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각하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더 나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각이라는 말이 더 기분이 나쁠까요? 아주 또 기각이라고 그래. 설명을 또 드릴게요. 각하는 뭡니까? 왜 저런 여자를 나하고 커피를 마시게 했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기각은 만날 수 있고 했는데 서로 좀 안 맞는다 했을 때가 기각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자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낼 때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각하를 이해했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설명을 참 잘해. 예. 자, 다시 여기 돌아와 봅니다. 한덕수와 우원식이가 고난쟁이를 하는데 이 고난쟁이는 뭔가면요, 이 국무총리 고난대행과 누구와 싸움인가면 국회와의 싸움입니다. 국회의장하고 싸움이 아니라 국회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우원식이가 고난쟁이를 청구하면서 국회의장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면 국회와 싸움이기 때문에 국회에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쟁이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달라고 해서 고난쟁이를 청구해야 오르는데, 이 우원식이가 건방지게 자기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쟁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쟁이를 청구했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것 없이 그 전 단계에서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돼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었기 때문에 각하돼야 옳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각하돼야 되는데 만일에 우원식이가 다시 국회 의결을 얻으려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좀 쪽팔리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인간이 나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 예컨대 본인들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헌재는 이 40여 개 대해서는요, 요건이 안 된다라고 기각을 해야 옳다는 뜻이에요. 기각을 해야 된다. 왜냐, 이 40여 개는요, 저 나와 있지만 운동권 출신인데 둘째 줄에 보시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대 있잖아요. 줄임은 인민노련인데 제가 인민노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교수가 여기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저게 인천 지역에 있는 민주노동자들의 노동자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단체가 아니라 저거는요, 지하 혁명 서클이에요. 다시 한번요. 인천 노련이라는 것은 인천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근로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 지하에 있는 혁명 조직을 보통 이 사람들은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연맹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동호 장로의 말에 의한다면 연맹은 아로 조직. 근데 혁명 조직들을 보니까 아로가 있고 아레모 등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로라고 하는 것은 이석기 그룹을 보통 아로 그룹의 레벨에 속하거든요. 따라서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혁명 주체로서 레벨이 탑에 속하는 조직이 바로 연맹인 것이에요. 그 연맹의 부위원장을 지낸 인간이 마은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지하 혁명 조직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마은혁이를 갖다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맞죠? 예.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까지 행적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둘째 줄에 보시면 민주노동당 보좌관들 12명이 2008년에 국회를 점거했어요. 점거해서 이게 기소가 됐는데 판사가 공소기각, 여러분 공소기각이란 말은 좀 생경한 단어지만 소를 제기했는데 소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무죄와 같은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결정을 한 인간이 바로 마은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은요, 고난쟁이는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헌법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다 6인 찬성이야. 그러니까 위헌 법률도 6인 그다 빼고 탄핵을 하려면요 6사람 찬성이 필요합니다. 6사람. 9이건 8이건 7이건 6명 찬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난쟁이는 과반수 찬성을 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몇 대 몇으로 갈렸느냐? 4대4로 갈렸어요. 4대4.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고난쟁이가 4대4가 되면 이거 인용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도 4대4가 되면요 탄핵은 지각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돼야 되죠? 6명이 돼야 되는데 4대4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4대4를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뭐 그럴 일 없지만 고난 침해라고 하더라도 최상목은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는 어제 오전에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최상목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말을 해서 협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은요 헌법기관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강권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민사, 형사, 행정재판은 국가가 그 결론을 실행을 담보해 주지만 헌법재판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상목에는 고난 대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더욱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쟁점은 대통령 보석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현직에 있어도 법원을 비난했지만, 미국은 보석을 요건만 되면 허락해 주는데, 대한민국은요 보석을 마치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듯이 판사가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매우 잘못된 법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관의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고 셋째 줄에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요 죄명이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가 됐어요. 분명히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지만, 현직 부장판사 5명한테 누가 물어보니까 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는 것이, 저도 근데 내란죄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은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했는데, 마지막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뭐로 처벌하죠? 직권남용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판사는 보석을 반드시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면 지금 담당 그 부장판사가 지규현 부장판사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저 결론이 뭡니까? 대통령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지규현 부장은 가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 논리적으로도 그래야 옳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요,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재명 사건도 맡기가 불편하고 대통령 사건도 더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안 맡으려 하는데, 이 지규현이는 이제 2월 24일 날 다른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요럴 때 분명히 보석 허가를 하고 가야 옳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 다음이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예? 지금 하다 말았는데? 자, 그럼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예. 예, 지금 보면 재판관의 편향성인데, 이상민 장관 때는 8대 0으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씨는요 4대 4가 됐던 것이에요. 완전히 그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종민은 무조건 이준석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편에 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8대 0인데 지금 4대 4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씨에게도 4대 4를 적용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 탄핵에도 인용해야 된다는 편에 쓰고도 남을 쓴 인간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그 위에 첫째 줄에 안국동 지나가는 개도 요 네놈의 재판관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안국동에 있죠. 그 안국동에 사는 쥐들, 개들도 요 네 인간의 성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편향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네, 다음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빼고요. 다음. 펜앤마이크가 2월 4일날 조사를 했는데요. 고성국 TV가 조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불경, 대구, 경북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52%의 지지가 나왔지만은 2월 4일날 펜앤마이크가 조사하는 것은요, 대통령 지지도가 51% 나왔습니다. 드디어 50%가 넘었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선관위 서버를 점검해야 된다,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47.7%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44.8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서버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지지도가 안전하게 51%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재명 선거법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뭔가면 이재명은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두 건이 있는데, 이 선거법 사건은요 3월 12일까지 고등법원장이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은정 부장이, 저는 걱정을 안 했던 것이 고등법원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재명 선거법에 있어서 검찰은요 2개의 새로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하나는 김문기 씨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1심 때는 김문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배우자는 뭐 여성이라서 자기가 좀 피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김문기 아들이 나와서 이재명의 거짓을 탄핵을 했는데, 이번 2심 때는요 김문기 동생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김인섭 씨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인섭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뭐라 그러느냐, 대장동 사건에서 상향 조정한 것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주고 회유했기 때문에 징역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그 판결문과 함께 김문기 동생을 증인 신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재명 선거법은 상당히 흥미가 있죠. 다음이요. 이재명이는 13명이나 신청했는데
저거는 안 받아줄 겁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원정 부장은 이미 날짜를 정했어요. 내일인가 모레,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 5일날 재판 열고 12일날 열고 수요일마다 열어요. 언제 끝내느냐? 5월 26일날 결심을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2월 26일날 결심을 하니까 검사는 구형하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뭐 13명을 증인증을 받아주건 안 중은 상관하지 않고 2월 26일날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언제 판결이 선고될 것이냐? 3월 초순이나 중순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초순은 이런 겁니다. 2심 판사가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몇 자를 고치는 방법을 취하면 초순에 나와요. 그러나 새롭게 쓰게 되면 중순쯤에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데, 저는 3월 중순쯤에는 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전 반드시 나오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다음에 마지막 위증교사를 꼭 해야 돼요. 위증교사. 제가 걱정한 것은 이 고등법원의 위증교사인데, 저 보시면요, 고등법원 판사 인사이도이 다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됐어요. 교체가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2023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체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한 의지를 이번에 반영해서 위증교사 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판사가 교체되면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날짜가 진행돼요. 그러나 유임됐기 때문에 저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증교사도 3월 안으로 다 끝내라, 이런 결정이 된 것이에요. 검찰은 이미 300쪽의 항소 이유서를 냈고, 이재명이는요, 여기는 증인신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1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뭐라 하느냐, 이런 재미난 예를 들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죄가 되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음주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운전 자체도 죄가 아니죠. 그랬는데 각각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위증도 있었고 위증교사도 있었고, 따라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심에서는요 반드시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다음이요. 다음 하려니까 이어지는 부분 한 페이지 올리려니까 그래. 다음이요. 다음 마지막 여기요. 다음 페이지.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 김진서이가 위증을 했죠. 위증했는데 이 김진서이가 이재명에게 그 위증한 다음에 문자로 이재명에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 총장을 인사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문자로 이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걸 받아줘요. 그럼 김진성하고 이재명이는요 문자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을 사이가 결코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진성이가 문자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증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의사표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북대 총장을 인사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첫 길이 잡히면 바로 결심을 하고 구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요. 이 위증교사도 3월달이면 선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김학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쉽게 설명하려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운데 언행이 보통 5분 이상을 넘기면 이것도 형법의 저촉이 돼요. 형법 제12조 34항에 의해서 VIP실에 간급하겠습니다. 자, 이게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절대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미 빨간물이 들어있는 이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으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심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를 다 사퇴시켜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직접 빨간물에서 한동안 잘 놀았던 이분이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앞으로는 제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 아마 좌파 쪽에서 이동호 교수에게 드디어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갱이 쪽에서 반대로 이쪽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오늘 너희들 죽었어. 기다려봐. 우리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네, 짧게 하라니까 3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자유일보가 대통령 구속되는 날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사냥당했습니다. 이날 그 다음만 보십시오. 대통령이 강제 출두에 임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파란 거를 보면 법이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안이,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현 사태를 대통령이 개탄하면서 공수처에 출두에 임했습니다. 다음요. 이것이 반란입니다. 그 반란 주범은요, 이재명, 박선원, 이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호칭하고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바로 되자마자, 계엄 선포하자마자 다음날 내란이고 내란 수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박선원, 다음 넘겨보죠. 박선원은요,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요, 공수처에게 지시했습니다. 반란 세력들을 긴급 체포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줄 구속됐습니다. 보십시오. 김용현 국방장관 구속됐고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수방사령관, 정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누구 지시로요? 반란 세력의 지시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사냥당한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정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경찰이 지시했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3번입니다. 김민석이가 공수처로 수사로 넘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바로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이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북한의 지령과 북한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뒤에는 이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다음 넘기십시오. 넘기세요. 뒤에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게 이석기입니다. 이재명은 이석기의 도움으로 성남시장이 됐고, 간첩들의 도움으로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란의 주범이 이재명이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석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넘겨볼까요? 그리고 23번입니다. 23번이요. 23번.
23번 하나 더. 그 다음요. 예,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박선원이가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만나서, 여러분 그 내용 보셨습니까? 저때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뭐라 했냐면 요원들을 빼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회의원을요? 하니까 김명주가 바로 국회의원을 빼내라 한 것이죠라고 거짓말을 강요합니다. 거기에 곽정근 특전사령관 저 머저리 같은 놈이 바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지금 조작 수사의 기관에 한 내용들은, 진술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박선원이가 지시한 겁니다. 박선원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1심의 간첩들에게 주요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 1심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는데 청와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들에게 약 80만 페이지에 달하는 80만 건에 하는 정보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그 사람 수사하러 갔다가 그가 먼저 잘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박선원입니다. 이 박선원이 지금 국회에서 반란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민노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일주일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보름 있다 나온 그대들 문건입니다. 5년 내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윤석열을 퇴진하겠다는 민노총 배후에는 또 이석기가 있습니다. 33번 보십시오. 예, 양경수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석기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석기가 실제로 주동하고 있던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였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민노총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간첩 석건호에게 나온 지시가 있습니다. 36번 보십시오. 36번. 이거 좀 키워보실래요? 선거 앞둔 영업 일부, 이게 그 민노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주 세력은 아니라다. 자주 세력이 장악 못하면 큰 난과. 이 자주 세력이 뭡니까? 주사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보십시오.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요. 지사장이 누구냐면 석건호입니다. 민주노동당 내에 조직쟁의국장 이 새끼 간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요? 양경수에게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경수가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노총 내에는 두 가지 간첩망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석기의 직접 지령을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첩으로부터 북한으로 직접 조정받는 석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남동의 공간에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경찰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게 민노총입니다. 그리고요, 또 석건호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석건호가 15년간 이 북한의 리광진이라는 간첩 조직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요, 2022년 12월 15일자 북한이 내려보낸 진행입니다. 뭐냐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을 활용하라고요. 그리고 지시까지 구호까지 내려줍니다. 구호는 뭐냐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의 추모다라고 구호를 지정해줍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키워보세요. 까만 사진 보세요. 거기에 퇴진이 추모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국민이 죽어간다는 말 나오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사랑을, 정복을 간첩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재명과 그 뒤에 있는 이석기 그리고 북한의 갈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와 달리 저항의 조직이 있고 저항의 지도자 정우환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펠랜드마이크 조사에 대통령 지지도가 드디어 51%가 넘어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없던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이 반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 1분 30초가 넘었기 때문에 이동호 교수도 구금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 이제 연상하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뭐 1시간씩 하면 좋겠지만 중간은 딱 한 줄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말갱이 잡는 데는 깔끔하게 될 수 있어, 그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의자를 5,000개 깔았는데 꽉 찼어요. 근데 지금 등록한 사람은 2,800명밖에 안 돼. 이게 오늘 호출된 사람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1,20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안 했습니다. 연설하는 중간에도 나가셔서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가요. 밖에다가 다 경찰 다 세워놨어. 연설 중에도 가서 꼭 1,200명이 지금 등록을 안 했으니까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국가부 차관이 되신 이장민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수원까지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겠나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어제도 자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시고 정말 더 애국하시라고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 제가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도 해봤고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의 기획관리실 작전참모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을 보좌하는 분들은 이 군대 조직보다 더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리고 손상대 밤에 2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손상대 박사와 전광훈 목사님을 보좌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 학자들에게 물어봤고 저는 검수관도 해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름을 대면 검사 알만한 분이 지금 상태로 저렇게 두면은 저거는 종북 좌파 그리고 이재명 부속기관인데 결과는 뻔하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저항권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3월 1일 이때는 반드시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이 모이면 그것으로 끝날이 옵니다. 일단 1,000만만 모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종북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때 1,000만 서명을 제가 사무총장으로 주도했습니다. 1,000만 서명만 받아도 미군 철수를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땐 저한테도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모은 것은 3월 1일 천만을 모으는데 여러분이 앞장서달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1000만 서명할 때 어떤 권사님은 70만을 해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3월 1일 날 1000만을 모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안보단체에 대해서 제가 요구합니다. 이제는 연합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독자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이제 3월 1일 날은 모든 안보단체가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러한 집회에 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3월 1일 날 이 1000만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부국 강국으로 만들어놓은, 즉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국민초안권으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붙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우리는 정부 좌파와 백병전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민 장관님이 전체 안보 시민단체들 3월 1일 총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근자에 다시 모시고 와서 전부 다 잡아 넣어버리겠습니다. 원래 연세가 강화문 연세로는 79세,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90세가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의미에서 원래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뜯어서 지 죄를 전부 퉁치려고 하다가 이분 때문에 잘못 걸렸어요. 대한민국에 유통이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미. 자, 우리 인기 연예인 유통씨를 모셔서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 뛰어난 장군이 없으면 항상 패배를 합니다. 330척의 왜군 함성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에 13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하신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구하셨듯이 환란의 시대에는 영웅도 탄생하지만 역적들도 엄청나게 기어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난세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뛰고 계신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기도만 하면은 그분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12월 14일 광화문을 처음 찾았습니다. 그 총사령관의 이름은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당했습니다. 금식기도 하지 않고 진을 남에 묻고 있고,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고 헌금만 말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로 행동하는 양심을 얘기합니다. 영하 10도가 넘고 체감 온도가 30도가 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요,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저는 헌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중앙법원, 대법원, 어째서 여러분들은 좌파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쓰십니까? 대가리에 주사 맞고 주사파로 공부해가지고 저것들이 뺄갱이 재판관이면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인민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서부지법 오후 8시에 경찰들이 해산을 하고 신혜식 대표도 정강원 목사님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하고 커피 한잔하는 그 시간에 누가 내란선동을 했다고 우리 목사님을 입건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전부 다 일어서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총사령관 정강원 목사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총사령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음악 좀, 정강원 목사님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자, 다리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우리는 승리한다. 광화문에서 승리한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 민족의 성지 광화문에서 승리한다. 이는 승리한다. 태극기를 흔들며 광화문에 모여서 자유민주 평화 외친다. 주사파 빨갱이들, 민노총 빨갱이들, 이재명 빨갱이들 반란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 안돼 질 수가 없다. 우리는 광화문 태극기
지가 써먹고 사부가 써먹고 경찰 모든 게 써버렸습니다. 국민대로 가봐야 됩니다. 윤석열 구하고 국민대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의 제작진을 만나주려 전국 국민이 모이게 우리는 승리합니다. 국민 빼고 다 바꿔라! 국민 빼고 다 바꿔라! 국민 빼고 다 바꿔라! 우리는 승리한다! 태극기 흔들며 광화문에서 승리한다! 만세! 신나죠? 자, 이제 앉으시고, 아직 그 등록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빨리 연설 중에 나가셔서 다 등록하세요. 진짜요, 못 가요. 오늘 등록 안 하시면 못 갑니다. 등록하세요. 이렇게 슬슬 경을 주고 해야. 아니, 아직도 한 1000명 정도 안 했어요. 중간중간에 가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우리 홍동명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야 간에 정치 싸움을 하지만은 오늘 기독 성도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기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싸움의 최일선에 여러분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와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의 싸움도 아니고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 하늘의 붉은 용에 지배를 받고 있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느냐,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다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싸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치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교총회 대표가 우리는 중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도가 무엇입니까? 사상에는 중도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상에도 중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비겁하게 중도라고 표방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토하여 내치는 나오게 아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곳곳마다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진영을 막았던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현장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는 조직의 최고의 지도자는, 오늘 우리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바로 여호수아 대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의 군사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편한 것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마당에 무슨 거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곧 끝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방 직후에 박한영과의 싸움이 이제 마지막 최종 승부, 마지막 승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패배해버리면은 다시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없는 마지막 싸움인 줄 아시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자는, 이 싸움의 주인공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외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묵시다!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홍성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친 개는 몽둥이로 두드려 잡아야 된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드려 잡지를 못했더니 이 미친 개가 지금 나라를 통째로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미친 개들을 우리 손으로 다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누구보다 바삐 우리 애국 집회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외치고 계신 우리 신일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목사님 나올 때 좀 힘 비축했다가 그때 연호해 주세요. 힘드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원으로 하나하나 가입해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모임의 이유가 뭘까? 바로 광화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전국에서 일어나자, 1인 시라도 하자, 맞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효순이 미선이 사건, 좌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난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광우병 촛불 난동,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난동 다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다 광화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도 광화문을 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4년, 2003년, 2000년도 바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화문에 모여서 2002년도 10월 어마어마한 수백만 인파가 광화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윤석열도 광화문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광화문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촛불 난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자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 세력을 보여줄 때 그 세력의 힘은 국민을 감동시키고 정권도 찾아오고 또 다른 정권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전략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전국에서 막 모이재요. 이곳저곳 다 모이재요. 그거 힘 되겠어요? 여러분들 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서울 여의도에 수십 명, 부산에 수천 명, 그리고 어디 뭐 대구에 200명, 이거 힘 되겠어요? 평일엔 그렇게 해야 돼, 평일에는. 그러나 때가 되면 광화문으로 몰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 이 개자식들, 아유 진짜 한동훈 이 개자식, 이 새끼가 또 무슨 조기 대선이다 뭐다 해갖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조기 대선이다 뭐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벌써 선거 공약 준비한대요.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홍동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우파냐, 여러분 중도는 뭔지 아세요?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왜냐?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엄마 좋아? 너 아빠 좋아? 아이가 고민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빠. 에? 이거 진짜 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도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또 중도 타령이에요. 보수 우파가 다 모여서 지지율이 한 51%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 우파가 싹 모이니까 51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또 중도 타령입니다. 기회주의자들. 중도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중도니 뭐니 맨날 끼어내려고 할 때마다 지지율 28, 30, 28, 30. 근데 보수가 일어나니까 50%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바로 다 광화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광화문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전광훈 목사님인 거예요. 광화문의 전광훈 목사님 총사령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개새끼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놈들이 뭐 했어? 문재인 정권 때 깜빵을 갈보기를 했어? 고통을 받아보기를 했어? 뭐 했어? 조사를 받아보기를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잠잠하게 숨어있다가 오늘 보니까 지지율 40, 50이네 툭 튀어나와갖고 주접을 떨고 있는 놈들, 요런 놈들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광화문에 뭉쳐야 된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과 윤석열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위험한 전시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 것도 광화문이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도 광화문이 살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무현, 요즘 쪽쪽 빨아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바로 김대중, 노무현 그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무슨 김대중 정신으로 통일을 하자, 미친 거 아닙니까? 김대중이야말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려고 한 인간입니다. 그 정신으로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맡고 있는 세력 누구냐? 바로 광화문의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투쟁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3월 1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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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신은식 대표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3월 1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1000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 명예하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전부 실행위원장님, 동대표님 뭐 다 모았어요. 아직도 200명 정도가 등록 안 했는데 나가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을 구해낼 한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오늘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하시고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나가셔서 국민과 동포들을 계몽하고 일깨우신 이 시대의 유일 선지자, 국민이여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일찌감치 천만 국민 조직을 강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자. 온갖 핍박과 비난과 협박과 조롱에도 투쟁 전선의 제일 앞에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계신 강단있는 종교 지도자, 국민혁명가이자 사회적 무정선과 진실이며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악기적 대표자가 되신 장사건 박사님을 미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목에 힘이 딱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은 우리는 이 수원에서 가장 큰 체육관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돈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등록을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등록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 지금 빨리 나가세요. 등록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고, 지금도 내가 여기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지금 여기 의자가요 딱 지금 4,500개거든. 4,500개인데 등록한 사람은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3,000명, 1,500명은 여기 등록 안 하고 왔다는 얘기잖아. 그런 인간들 데리고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등록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빨리 나가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등록하고 오시고, 그래도 계속 숨어있는 놈들은 내가 내려가서 머리를 다 잡숴버려. 다 잡숴버려. 빨리 나가서 등록하고 들어오란 말이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투하는데 말이야, 총사령관의 말을 안 들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등록하고 들어오라고. 자, 등록하고 들어올 때까지 일단은 또 우리 충정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시작하자고. 자, 반동 준비. 아이 참나, 이 반동 이게 참 뭐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다시 반동 준비. 야! 아, 이것도 약해, 이것도 약해, 이것도 약해, 이것도 약해, 이것도 약해. 다시요. 반동 준비. 야! 충전가 시작한다. 지금부터 충전가를 부른다. 하나, 둘, 셋. 그러자. 가보자.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
되겠어요?